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 분야, 문화 분야의 글 읽기입니다.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 행동을 다루고 있고요. 보면 정치, 경제, 법, 문화, 지리, 이런 것들이 세부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요, 글쓴이의 주장인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글을 읽을 때 사회 문화 현상에 접근하는 방식, 글에 반영된 사회적 요구와 신념도 파악해보고, 또 글에 제시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파악할 때는 그와 관계된 사회 문화적 맥락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2-1 말고 2-2에 보면은 그 나는 고발한다 라는 단원인데 그 단원에서는 이 사회문화적 맥락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목적이죠.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 방식에서 대조가 아주 잘 쓰여 있죠. 이 대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두 대상의 차이점에 주목해서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이 지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서술상 특징, 그 대조가 쓰였다는 거. 뒤에 보면 또 정의도 나와요. 그거 외에도 이제 내용 일치 문제겠죠. 근데 내용 일치가 문제를 낼 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기보다는 이걸 전체가 다 어떤 정치인과 경제인을 통해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활용 문제에서는 요거 학습활동 2번에 있는 가나 지문 넣고 해석하는 거. 요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상황을 제시해 놓고 이 글의 내용과 맞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릿말입니다.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요.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이 두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문제의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라는 어떤 분배의 측면을 중시한다면 반면에 경제 논리는 효율성 혹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는 측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지금 자원 배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정치 논리는 공평성, 경제 논리는 효율성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준이 뭔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단락에서는 대조가 쓰였죠. 그 다음 본문 1입니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정치인이란 사회적 의사결정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고 경제인은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과 경제인의 개념을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정치인과 경제인이 어떤 무 자르듯이 딱 정확하게 선을 긋듯이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사장이었죠. 경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는 정치인이 된 거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 논리만을 폈을까요? 아니요. 경제 논리 입각해서 정치를 폈을 수도 있죠. 정치를 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정치 논리만을 주장하거나 모든 경제인이 경제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 논리에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경제인도 있을 수 있다. 이게 현실의 정치인과 경제인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정치인과 경제인은 현실의 정치인과 경제인과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글을 이제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서 이들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해 본다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조가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 속성에 비춰 여기에 가정하고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대조해 보겠다고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본문 위로 갈게요.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권력기관이에요. 권력기관. 정치인은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에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지닙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한계가 있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국민투표 사안은 왜 제외해요? 국민들이 직접 어떤 사안을 결정하니까요. 이런 건 제외하고 이제 정치인이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지닙니다. 반면에 계속 대조가 씁니다. 경제인은 주권자를 대신해 사회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고 합법성은 있죠. 경제인은 권한 없고 합법성 없습니다. 됐나요? 대조가 되죠. 경제인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위에 관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정치인은 책임을 지죠. 이 경제인이 자기들이 판단한 것이 결정한 것이 경제 현상에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본문 3입니다. 정치인은 정책을 투입의 관점을 본다면 경제인은 효과의 측면에서 봅니다. 이것도 차이입니다. 경제인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효과의 측면을 본다 그러면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 자원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효과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투입은 당장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투입을 제시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효과라는 거는 정확하진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정치인들은 또 다음 선거에 또 뽑혀야 되니까 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투입을 더 근거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에서 유권자들의 이해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인입니다. 그다음에 본문 4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여기 본문 3에서 정책
평가의 기준입니다. 정책 평가의 기준이 정치인은 투입, 경제인은 효과입니다. 지금 어떤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다음 본문사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반영한다. 그런데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정치인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정치인은 수렴해야 되지만 이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정치인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친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정치인은 사회 전체보다는 어때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야. 또 그 중에서도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조적 경제인은 유권자의 영향을 오히려 배제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 선출직 아니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권자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는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거시적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 합니다. 객관적 거시적이라는 게 어떤 전체, 종합적, 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 어떤 유권자의 요구를 중요시한다면 경제인은 사회 전체의 필요성, 객관적 거시적 입장에서 사회 전체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맞네. 정책 필요성의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 경제인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면 투자의 유보나 취소를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유권자가 원하면 다음 당선을 위해서 그에 따라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인은 비효율적이면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옵니다. 자, 정치인은 상호 경제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협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 입장을 취하기보단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상태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합니다. 과정을 중요시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과정에서 목표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목표를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협상이나 이 과정에서 타협, 교섭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사용해요. 네. 그래서 정책 수립 방법에서 목표 규정 방식이 정치인은 명확하고 경제인은 경치는 명확하지 않고 경제는 명확하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 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 정책 수립 방법의 기준이죠.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은 자,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상충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이게 글쓴이의 입장이에요. 이게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게 논설문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중심적으로 좀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아까 이 두 개가 이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했죠. 요것도 꼭 기준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한번 봐두세요. 수고했습니다.